옛날에는 진짜 죽었는데 살고 있대. 그래서 먹어갖고 2번이나 실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죽으면 따라온대. 그래서 공고리 치다가 무너진 거야, 이 건물이.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게 바람이 난 거야. 아유, 선생님,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그냥 지내죠. 뭐. 집에서 그냥 지내. 운동하러 갔다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식사 잘 하시고, 식사 잘 하시면 잘 주무시고. 네. 근데 최근에 또 항암 치료 시작하신다고. 저 11월 달에 해요. 11월 달에. 다음 달에. 지금 진단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3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그렇지, 1년 1년 반 좀 넘었지. 예. 응. 그러면 작년 3월 달에 그 진단 받으실 때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저기 저 마석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이 한여름에서 땡볕 쳐서 거의 일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 차더라고. 막 어지럽고 그러는 거여서 이거 더위 먹었나 보다 그랬지 내가. 야, 나 일 못하고 나 집에 갈란다 그냥 그러고. 네. 그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병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았지. 네네. 더위 집 먹은 앞에 병원. 예, 가신 더위 먹은 줄 알고. 그래서 예. 가만 생각하면 거기가 그 암 시초였는 것 같아, 내 보기에. 그때 이렇게 암 진행됐던 것 같아, 내가. 예. 동네 병원 가봤지, 내가.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저기 큰 병원 가야지 왜 여길 왔냐고. 나 며칠 있다가 가면 안 될까? 나 이제 일 좀 하고 할 거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데. 이 양반 큰일 날 소리 안 돼.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번호 저거. 그러더니, 아저씨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고대병원 갔지, 고대 안암병원. 네, 거기 맨 처음에 응급실로 간 거예요. 네. 고대병원 갔더니 바로 폐암으로 나오더라고. 폐암 사기요? 네.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폐암이래, 사기에서. 우리 집사람도 막 울고. 폐암 이제 그때 내가 처음 알았지, 폐암이라는.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지, 막. 하루아침에 진짜 그렇게 되네요. 폐암 사기를 하루아침에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어떠셨어요, 상황이? 말씀 듣고 나서? 사람이 완전 황당했죠, 내가. 폐암이라니까. 맨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엄청 슬펐죠. 슬프고 억울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폐암 걸릴 때도 아닌데 폐암이 이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이게 마음이 덤덤해지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분들께는? 어차피 폐암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냐. 집사한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애들이랑 저기 잘 살고 있으라니까. 나 죽으면 따라온대. 야, 이씨야,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냐, 그랬지, 내가. 지금 사모님이랑 몇 년,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한 지 35년인가 됐죠. 고2 때인가. 그때 지금 40년이 넘었지, 안지가.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나 먼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사모님도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담담하게 생각해.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어디에 전이가 돼 있으셨어요? 머리로 전이 되고. 이 두 개가 있더라고, 뇌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 그 머리숱과 방사선 치료했거든. 한 10번인가 맞았거든. 10번이나. 그러니까 머리가 싹 다 빠지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해갖고 없어졌는가 봐. 다행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는 거 어떤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항암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다가 3주에 한 번씩 맞게끔 교수가 해줘. 그때 약 바꿨어. 치료를 받으신 지가 1년 반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지금 경과가 어떻다고 하세요? 9월달에 이제 항암제 맞으러 갔더니 경과가 좀 좋아지긴 좋아졌다 그랬어요. 좋아지고. 암세포가 줄어들었대요? 암세포가 조금 줄었다는 것 같은데 전이 안 되게끔, 전이 된 데는 아직 없다 그러더라고.
와, 전이 된 데는,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전이 된 데가 없다. 이번엔 안 맞고 11월 달에 가서 네. 2달에 한 맞자 하더라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니까. 옛날에는 진짜 죽었는데 지금 저 살고 있대. 네. 그래서 그 말 뜻이 뭐야? 약이 좋아졌다는 건가? 그렇죠. 약이 좋아진 거죠.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료 받으시면서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 뭔가 항암제 이렇게 잘 견디는 사람 처음 봤대라. 아파하고 이렇게 식욕 없는 사람이 네. 많대요. 네. 근데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우리 선생님은 항암 치료가 체질이신가 봐요. 우리 매제도 그러더라. 처음은 저기 항암하고 맞는 것 같아서 뭐가 맞으니까 그 잘 견디는 거 보면 특이하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나 뭐. 머리 빠지고 그런 거 머리는 다 빠졌어요. 머리 빠졌죠. 다리 아프고 이거는 다리 왜 아프고. 있습니까? 항암 치료하면서부터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있대요. 거기 항암 나랑 이제 같이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 다 걸음이 나랑 똑같아. 왜 다리 뭐 아프니까 아프대. 네. 지금 1년 반 되셨는데 그동안 병원비 많이 쓰셨어요? 병원비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내가 네. 200 얼마를 냈거든. 이거 검사 할 때, 그때 맨 처음에 이제 네. 얼마 있다가 나라에서 다시 그거 돌려주더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뭐 치료비는 걱정 없으셨을 텐데 네. 생활하시는 건 어떠세요? 일을 못 하시잖아요. 예, 일부러. 생활하시는 거는 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특히 맨날 움직이던 애가 움직이도 네.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죠. 폐암으로 투병 중이신가요? 폐암 환자의 유가족이신가요? 그리고 기나긴 투병 생활로 경제적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폐암 산재 자신 있습니다. 오직 폐암 산재 전문 노무법인 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식사 같은 것은 뭐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으세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너.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건 어떤 걸 좋아하세요? 갈비, 갈비, 고기 종류 좋아하시는군요. 고기 자주 먹어요. 이 원기 회복도 되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뭐 고기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아, 교수님한테 고기 네. 같은 거 많이 먹으라더라고, 나가면. 원래 고기 잘 먹는다 그랬지. 아, 그렇군요. 아니 고기 종류는 뭐 돼지고기도 있고 뭐 돼지고기도 잘 먹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소갈비가 제일 소갈비가 최고 맛있더라고. 아, 소갈비 제일 닭고기도 맛있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식사를 잘 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식사, 먹는 거 잘 먹는 게 중요할까요? 예. 병원 다니시고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운동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예. 선생님 운동 같은 거 하세요? 헬스장 다닌다니까. 헬스장에? 예. 아, 그 가서 자전거 예. 타고 다리 불편하신데 운동하는 거 괜찮아요? 자전거 타는 거는 괜찮더라고. 또 이렇게 막 움직이. 근데 여기가 좀 아파서 그렇지. 타는 건 괜찮죠. 근데 헬스장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날씨 뭐 비 오거나 하면 그렇죠. 운동 못 하잖아요.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거 괜찮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 평생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철근 콘크리트. 아, 공구리. 철근 콘크리트가 예. 맨 처음에는 콘크리트 칠 때는 네미콘이 없었거든. 그때는. 네, 내가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이제 이게 손으로 다 비볐거든. 네, 그 네. 자갈모래, 세멘트 다. 네. 한 40년 넘었다니까. 야, 40년. 그 그러니까. 같은 일을 평생 하신 거예요? 예. 딴 거를 해본 게 없지. 봉급 생활도 안 해봤는데 뭐. 그냥 일당 일용직으로 예.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만 한 거지 평생. 예. 그렇게 해서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예. 그렇죠. 동네 형님들 때문에. 그게 한 2, 3년 전 얘기. 집에 놀고 있으니까 야, 너 한번 가볼래? 일하러? 그래서 오전 12시인가 끝나더라고, 오전. 뭐야, 그 당시에 또 일당이 한 10,000원인가 얼마, 9,000원인가 얼마 됐을 건데 그 당시 봉급쟁이들은 몇만 원밖에 안 됐을 거야, 한 달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몇십 원씩 되니까 동네 형한테 그랬죠. 형, 이거 일 있으면 종종 나 불러 그랬지.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일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현장에 워낙 이 유해 분진이 많잖아요. 예. 거의. 환경이 안 근데 좋잖아요. 이제 환경이 안 좋죠. 여름에 그 땡볕에서 일하랴. 예. 그분 팬티까지 땀으로 다 젖지. 아우, 막, 또 공구리 치면은, 뭐 이런 데 뭐 시멘트 다 묻지. 먼지 겁나지. 시멘트 먼지. 그러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아, 나 한 번 있다. 네. 저기 경기도 광주 가 있어요. 아우, 저 공구리 치다가 무너지냐, 이 건물이. 공구리 치던 게. 네. 사람들 다 다친 거야, 막. 푹쏙 무너졌는데. 네. 근데 옆에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 기둥이 이렇게 쏟아서 죽었지, 나는. 네. 근데 내 옆을 삐져나간 거야, 그게. 정말 구사일생을 예, 살아났잖아요. 그래갖고 나 이거 저거 건축이라면서 죽을 뻔 많이 느꼈어요. 많이 겪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상 막 예. 30한 5, 6년 전이니까 한 1,500만 원씩 받았어, 보상을. 그 당시. 아, 많이 다치셨나 봐요. 예. 목수 헌원형 이라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네. 없는 사람들이 한 1,500만 원 주니까 마누라가 이게 바람이 난 거야. 하고 남자한테 그 다 빨린 거야, 이제 남자가 다. 남자가 버섯하지 돈도 없는데 여자 누구한테 그 여자애가 결국에 근데 아들 둘이 있었거든. 네. 근데 아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소식. 아니 그 보상을 받은 게 완전히 집안에 네, 집안에서. 재앙이 됐네요. 응. 아까 잠깐 우리 일하셨던 거 얘기했잖아요. 네. 현장에 그 분진, 유해한 분진이 많이 있잖아요. 응.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이제 일을 오래 하셔서 환경 안 좋죠. 그 기간을 40년을 일을 하시느라고 이제 결국은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 유전이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없어요. 이렇게 직업병으로 폐암이 발병이 됐다 해서 우리 산재를 진행을 하시게 됐어요. 응.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상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좋더만. 보상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워요? 적당히 만졌죠. 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여기서 보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 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아.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폐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 우리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희망을 잃지 말고 네. 그냥 저 먹는 거 잘 잡수시고 그 운동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씩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나는 이제 폐암 환자분들한테는 고기를 많이 드시라고 얘기해요. 아, 고기를 많이 드시라고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되게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그렇지, 맨 처음에는 이제 복잡했지. 내가 안 이기는데 누가 나를 해줄 사람도 없잖아. 맞아요. 그건 마누라도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이겨내야지만. 본인이 이게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거. 아, 그동안 나를 케어해주고 잘 지켜주고 지금까지 저 견뎠으니까 좀만 더 힘내고 그랬으면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래. 아이, 나 만나갖고 고생했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죠. 건강하십시오. 예. 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